자, 이제 2차 방정식의 활용 부분이죠. 근과 계수의 관계다. ax 제곱하기 bx 더하기 c는요, 계수는 a, b, c를 의미하고 이때의 근을 알파 또는 베타라고 한다면 알파와 베타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 여러분, 근의 공식에 의하면 너희들은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또 너는 2a분의 마이너스 b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런 식으로 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두 근의 합이라는 건 뭐냐? 마이너스 a분의 b와 같더라. 두 근의 곱이라는 건 무엇이냐? a분의 c와 같더라. 두 근의 차이라는 것은 더 큰 것에서 작은 것을 빼는 것으로서 여기서 이걸 뺐다. 근데 a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니까 루트 절대값 씌워버리고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다 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근의 공식으로 만들어낸 두 개의 근을 직접 더해보고 곱해보고 뺀 결과가 이런 거다. 알겠지? 물론 증명을 좀 더 간단하게 하려면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바로 이번 내용과도 연계되는데 두 근이 너라고 한다면 너는 뭐와 같은 식이다. x-알파, x-베타는 0과 같다. 이때 최원차의 계수 a라면 a, b를 한 것과 같겠죠. 따라서 너를 전개한 것이 너와 같기 때문에 너를 전개하면 x제곱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 x 더하기 알파 베타였기 때문에 a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 곱한 게 b가 되잖아. 그래서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b다. 알파 베타는 a분의 c다 라고 정리할 수가 있었겠고, 반대로 근을 알 때 2차 방정식을 작성하는 것도 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작성하거나 내지는 이렇게 합과 곱의 모양으로 작성한다는 거죠. 선생님, 네. 쟤네 숙제 60번까지 내신 거 맞죠? 내신 책이요? 네, 아마 60번 맞을 텐데 왜? 근데 60점까지 풀어. 어떻게 다 풀었대? 178거다. 178번. 60조까지요. 178문제예요. 오, 상남자네. 네, 뭐, 야, 오케이, 그 착각할 수도 있다. 어머니께서 놀라셨겠노. 뭔 놈의 학원에 숙제를 그렇게 많이 내냐면서. 와우. 여러분, 굉장히 멋진 형이 있다. 60번까지가 숙제였는데 제가 그냥 그래 알아듣겠지 해서 60번까지 풀어주면 난 분명 번이라고 말했는데 이렇게 숙제 써놓으니까 우리 학생이 와 60번인지 60쪽인지 헷갈렸나 봅니다. 그래서 상남자스러운 선택을 한 거죠. 저한테 물어보면 되는데, 하지만 진짜 상남자라면 그런 짓을 하지 않지. 오케이, 60쪽까지 풀면 손해보는 일은 없다. 다 풀어왔어요. 개멋있죠. 여러분도 그런 멋있는 남자가 될 수 있도록 눈에 힘 좀 주고 얘들아. 자, 화이팅. 여러분, 단순히 두 개의 근을 그냥 곱해가지고 1차식의 곱으로 만들면 그만인데 왜 합과 곱을 이용하냐면요, 두 근이 깨끗한 정수 두 개이면 이렇게 전개하면 되거든. 근데 예를 들어 하나가 1 플러스 루트 2야, 또 하나는 1 마이너스 루트 2야 이러면은 이거 전개? 물론 어렵진 않죠. 합차 공식 쓰면 그만이니까. 합차 공식 쓰면 그만이야. 근데 합차 공식 써서 전개해도 되지만 합이 2구나 곱이 마이너스 1이구나 는 걸 이용해서 합에다가 마이너스 붙여서 1차식, 곱은 그냥 상수항으로 써주면 되니까 합과 곱을 이용해서도 2차 방정식을 작성할 수 있어야겠다.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되겠죠? 그 다음에 사실 알아두면 좋은 내용 하나만 소개할게요. 책에는 그 간단하게 계수 역전된 것만 나와있는데 제가 4가지 경우를 좀 다뤄보겠습니다. 너의 근을 알파와 베타라고 했다고 합시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 1차항의 계수만 마이너스로 바뀌어져 있다는 건 해가 뭘 의미하는 걸까? 얘 해는 뭐라고 할 수 있을까? 여기에다가 알파 넣으면 성립했잖아. 여기에다가 알파 넣으면 성립하진 않겠지만
마이너스 알파를 대입하면 똑같은 B알파 제곱 더하기 B알파 더하기 C가 되면서 성립하게 됩니다. 바꿔 말하면 알파와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알파와 마이너스 베타를 근으로 가진다는 거지. X 대신 마이너스 X 넣은 거니까. 그 다음에 개수가 역전된 이런 식을 생각해 본다면은 어떻게 보면 이 식을 X제곱으로 나눈 거죠. 따라서 너를 역수를 취한 것이 근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A알파 제곱 더하기 B알파 더하기 C가 0인데 알파 제곱으로 양변을 나눈다면 C 곱하기 알파분의 1의 제곱 더하기 B 곱하기 알파분의 1 더하기 A는 0이 되게 되면서 이 방정식에 알파분의 1을 대입하니 성립했잖아요. 따라서 너는 알파분의 1이 근이다. 마찬가지로 베타분의 1도 근이다. C제곱 마이너스 BX 더하기 A가 제로였던 경우라면 마이너스 알파분의 1과 마이너스 베타분의 1이 근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거 실제로 한 3년 전쯤에 여고에서 실제 학교 시험 문제를 냈었습니다. 이 방정식의 근이 하나가 알파, 이 방정식의 근이 베타 이렇게 냈었는데 할 줄 안다면 얘가 서로 역수에 음수가 붙이면 근이구나 라는 관계를 안다면 좀 쉽게 문제를 풀 수 있었겠고, 모른다면 계산을 좀 하면서 시간 소비가 많이 되는 그런 문제였는데 애초에 어려운 문제긴 하죠. 예. 알아두시면 조금 도움이 될 거다. 그래서 한 번쯤 정리해봤습니다. 자, 예제 6번 문제는 말 그대로 주어진 합과 곱을 이용해서 밑에 있는 식들을 계산해보라는 문제였습니다. 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3은 0에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자. 두근의 합은 4이며 두근의 곱은 마이너스 3입니다. 이제 우리는 합과 곱을 이용해서 여러가지 경우들을 계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페이드라 알파분의 1 더하기 베타분의 1은 알파 베타분의 베타 플러스 알파, 즉 알파 플러스 베타이므로 마이너스 3분의 4가 되는구나. 두 번째, 제곱의 합은 합의 제곱에서 곱의 2배를 빼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합의 제곱 4의 제곱에서 곱의 2배를 뺀다는 건 6을 더한다는 의미군요. 22가 되는 것입니다. 세제곱은 어찌 계산하겠느냐. 세제곱이란 것은 합의 세제곱에서 유미나이즈는 외우고 있지. 3배의 곱에다가 합을 곱해서 빼주면 되겠다. 유민이는 지금 왼쪽을 힐끔 보고 필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왼쪽을 보는 거야? 자, 4의 세제곱 마이너스 3 곱하기 마이너스 3 곱하기 4니까 64 더하기 36 100이네요. 어딜 보는 거야 언니? 위에 네모칸 있었어요. 맞나요? 네, 중요하죠. 항상 반박자 늦어. 보고 쓰는 거야 원래? 네. 조금 쓸 시간을 기다려 드릴까요? 네. 근데 그런 애들이 존단 말이야 또. 이렇게 잠깐의 틈을 주면 정윤이가 또 맞지 이렇게 겨우 붙잡고 밧줄을 살짝 놓듯이 힝 하면서 너무 짰을 때. 자, 5승입니다. 오마이갓 5승 너무 어렵다. 근데 우리가 제곱과 세제곱을 구했으니까 너를 활용해서 5승 구해볼게요. 제곱과 세제곱의 합을 곱하게 되면 필요 없는 애들 알파 세제곱 베타 제곱과 알파 제곱 베타 제곱이 베타 세제곱이 남게 됩니다. 너를 마이너스 알파 제곱 베타 제곱 묶어내면 알파 플러스 베타라고 볼 수 있겠죠? 따라서 22 곱하기 100 마이너스 알파 베타 마이너스 3의 제곱 곱하기 4입니다. 2200에서 94 36을 빼는 것이므로 2164다. 아우 선생님 5번은 식이 너무 3개인데요? 이거 어떻게 전개하지? 이 조짓다. 이걸 왜 전개하지? 여러분 수학을 잘하는 애들의 아이디어는 어떨까? 물론 무식한 게 나쁜 건 아니에요. 무식하다는 표현보다는 이제 그냥 계산하면 되잖아요. 전개하면 되잖아요. 선생님 나쁘진 않지만 조금 더 똑똑하게 생각해보죠. 수학을 잘하려면 어떻게 하면 좀 쉽게 풀 수 있을까를 늘 고민하면서 푸는 거예요.
여러분 두근의 합이 4라는 거 알지 않니? 하나 줄이자. 알파 뭐랑 같노? 4 마이너스 베타랑 같아. 알파는 4 마이너스 베타와 같다. 따라서 너는 뭐와 같아? 5 마이너스 4 베타와 같다. 같은 방법으로 베타도 4 마이너스 알파와 같다. 그렇다면 너는 5 마이너스 4 알파와 같을 것이다. 그러면 전기하기가 한결 간단해지겠죠. 네? 화면이 아직 화면이 안 온다니까? 그럴 리가. 녹화. 일부러 끈 건 아닙니다. 혹시 알람이 왔나, 알림이 온 게 있나 해서 확인해 보려고 내렸는데 꺼져버렸네요. 오늘은 동영상 3개를 합쳐야 되네. 이런 덕분에 개고생을 좀 하고 업로드 해야 되겠군. 집에 가서 업로드 해야겠다. 자, 전기 한번 할까요? 25 마이너스 4, 5, 20에 알파 플러스 베타 더하기 16 알파 베타. 유민 나한테 질문 같은 거 했지 않나? 네. 몇 시냐고? 네. 6시 반쯤 됐네요. 1시간 반 남았네요. 와서 한 거라고는 풀이 좀 하고 설명 듣다가 잤죠. 진짜 잠탱이들인가? 자, 16 곱하기 마이너스 3이죠. 진짜 지옥에나 떨어져라 진짜. 이런 거 방송 나가면 안 되는데. 어떻습니까? 못할 말 하는 이거 거. 학대네 완전. 학대라니? 제가 여러분 언제 학대했나요? 언어 폭력. 언어 폭력 같은 소리 한다. 여러분은 나를 전 그냥 폭력했잖아. 숙제 안 해와? 그래서 정신 폭력다. 완전 지옥이나 떨어져라 하고 깨대문에 놓는다 하고 말이고. 어머, 증거 있습니까? 제가 그런 말 했다는 증거 있습니까? 저는 애들 못하는데 좋겠어요. 저는 녹화하는 동안에는 그런 불온한 말 한 적 없습니다. 아까 지옥에 떨어져야 했잖아요. 아이 설마요. 여러분 잘못 들었겠죠? 자, 알파 제곱 베타 제곱 알파 세제곱 더하기 베타 세제곱입니다. 다행히 이건 전부 다 구해놨으니까 세제곱에 하면 100. 이건 9분의 제곱이죠? 마이너스 3의 제곱이니까 9분의 100 이렇게 나름대로 꿀을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7번. 물론 여러분 이거는 제곱을 통해서 사실 합의 제곱에서 곱의 4배를 빼는 것으로서 4의 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마이너스 4 28이니까 알지? 맞죠? 16 더하기 28이죠 맞죠? 그래서 절대값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양수이므로 2루트 7이다 라고 쓰는 게 사실 일반적인 방법이 되는데 분각의 세관계를 외울 수 있다면 외우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절대값 1분의 루트 이거 111이 아니라 최하차항 개수가 1이어서 절대값 1이라고 쓴 겁니다. b제곱 마이너스 4ac 따라서 똑같이 루트 28인 걸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답은 2루트 7입니다. 차이 공식 외워두면은 나쁘진 않다. 그지? 외워두면 좋다. 자, 여기서 하나만 더 설명하고 그 다음 내용 볼 건데 2차 방정식에는 켈레근이라는 내용이 성립합니다. 켈레근이 무엇이냐? 근의 공식의 꼬라지가 이러다 보니까 방금 봤다시피 누구 하나 플러스 루트 머시기라면 누구 하나 마이너스 루트 머시기를 근으로 해야 된다. 근데 이건 언제? 개수가 유리수일 때는 그렇다. 자, 다시 볼까요? 개수가 유리수라면 한 근이 p 플러스 루트 q였을 때 또 한 근은 p 마이너스 루트 q여야 합니다. 한마디로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머시기가 근이어야 된다는 거지. 근데 이건 언제까지나 개수가 유리수였을 때 그런 것입니다. 개수가 실수일 때 한 근이 p 플러스 qi라면 또 하나의 근은 p 마이너스 qi이다. 왜? 복소수의 성질에 의하여 근의 공식에 의하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가 되는데 A, B가 모두 유리수였다면 루트가 근이면 또 하나는 마이너스 루트가 근이어야 될 거고 개수가 모두 실수였다면 루트 i가 나왔다면 그 다음 거는 마이너스 루트 i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서로 켈레근이다 라고 불러줍니다. 근데 예제 7번 볼까요? 네. 저기 7번에 참 뭐예요? 7번에요? 네. 여기까지는 됐고 요 밑에 말하는 건가요? 이거 공식이잖아.
부분의 차이는 절대값의 A분의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이지. 여기다가 A는 얼마? 지었는데 1이었다 맞지? B는 마이너스 4, C는 마이너스 3이니까 그 대입해서 정리한 것입니다. 되겠네? 그러니까 차이 공식을 외우실 분들은 외워서 쓰시고요. 안 외우실 것 같으면 그냥 위에 있는 방법처럼 합과 곱을 이용해서 계산해도 괜찮아요. 알겠죠? 저는 여유가 된다면 외우는 것도 추천드리겠습니다. 월목반의 중2 형들, 언니, 오빠들은 다 외우고 쓰더라. 외워두면 편하다는 얘기죠. 외워서 손해볼 건 없다. 그치? 자, 예제 7번 볼게요. 예제 7번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고 주의해야 될 부분도 하나 있습니다. 선생님 한 근이 1 플러스 루트 3이라고 했군요. 또 한 근은 얼마지? 왜요? 진짜요? 켤레근이 가야 되나? 자 여러분 또 하나의 근이 1 마이너스 루트 3이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문제에도 문제에 m이 유리수라는 조건이 없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돼? 문제에 m이 유리수란 말은 안 했잖아. m이 루트일 수도 있잖아.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m이 유리수라는 말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가 이거라고 해서 또 하나가 1 마이너스 루트 3이라는 생각은 조금 위험하다고. 그럴 수도 있긴 하지만 아닐 수도 있겠습니다. 알겠죠? 자 실제 제가 두 가지 방법으로 풀어볼 건데 그냥 근이 이거니까 대입해서 풀게요. 1 플러스 루트 3의 제곱 마이너스 2m 1 플러스 루트 3 더하기 2는 제로다. 나는 m을 구하고 싶었던 거잖아. 그래서 m은 2배의 1 플러스 루트 3 이거 전개하면 뭐야? 1 더하기 3이니까 4잖아요. 2 더해서 6 더하기 2 루트 3 따라서 m은 2배 1 플러스 루트 3분의 6배, 아니 6배가 아니죠. 2배의 3 플러스 루트 3인 것입니다. 약분됩니다. 2로요. 얘도 약분돼요. 루트 3으로요. 아니 루트 3으로요? 네, 루트 3을 묶어내면 루트 3 더하기 1이거든요. 자, 이렇게 약분합니다. 선생님, 근데 잘 안 보이면 어떻게 하나요? 그러면 유리화 하면 됩니다. 알겠죠? 유리화 하면 계산했을 때 나가요. 자, 그래서 m이 봐봐. 유리수가 아니라 무리수잖아. 그래서 1 플러스 루트 3이 근이라고 해도 또 하나의 근이 꼭 1 마이너스 루트 3이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알겠죠? 됐지? 조심해야 될 부분이에요. 켤레근이란 건 어디까지나 유리수인데 네가 이렇네? 그렇다면 나머지는 이거다. 실수인데 하나의 근이 이거네? 그럼 나머지는 이거다. 됐지? 또 다른 방법으로는 뭐가 있느냐? 근과 계수의 관계를 쓰는 게 있죠. 어떤 근 알파와 1 플러스 루트 3을 더한 것은 마이너스 2m에 마이너스 붙여서 플러스 2m이어야 되는 것이고 어떤 근 알파에 1 플러스 루트 3을 곱한 것은 2여야 됩니다. 그렇다면 알파는 무엇이냐? 루트 3 더하기 1분의 2이므로 유리화하면 루트 3 마이너스 1이어야 돼요. 따라서 너를 여기다가 대입하면 2 루트 3은 2m이다. 그래서 m은 루트 3이다. 근과 계수의 관계는 뭐 계수가 실수냐 유리수냐 무리수냐에 따라 상관없이 성립하기 때문에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해서 풀던가 아니면 근이 1 플러스 루트 3이라고 했으니까 대입해서 풀던가 이렇게 풀어야 되겠다. 알겠지? 켤레근은 조금 성급한 생각이다. m이 유리수라는 조건이 없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죠. 애초에 여러분 한 근이 이거라고 하면 두 근의 곱이 얼마야? 마이너스 2잖아. 안 맞잖아요. 안 맞네? 그래서 안 맞아요. 그죠? 우리는 참 맞지 않는다. 그치? 자, 2번. x제곱 더하기 mx 더하기 135에 두 분의 비가 3대5라고 했습니다. 5대3이라고 했나? 여러분, 두 분의 비가 5대3이라고 했으니까 내가 그냥 5알파, 3알파를 두 근으로 생각해도 괜찮지 않을까? 5알파, 3알파를 근으로 가졌다. 따라서 두 근과 계수의 관계는 합은 8알파는 마이너스 m이다. 곱은 15알파 제곱이 얼마다? 135다. 그 말인즉슨 알파 제곱이 9이므로
알파는 플러스 마이너스 3이다. 우리가 구하고 싶었던 m은 마이너스 8알파이므로 플러스 마이너스 24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알파의 값이 음수냐 양수냐에 따라서 24거나 마이너스 24가 결정된다 이 말이에요. 두 근의 차가 2일 때 두근두근의 차이가 2였다. 두근두근 되게 옛날로 썼네. 두근두근 여러분 트와이스가 데뷔할 때 초1이었어? 세월을 그쯤 된 거 같죠? 트와이스 이제 데뷔한 6, 7년 되는 거 같은데 와우 트와이스는 이제 걸그룹이 중견그룹이구만. 자, 두 근의 차이가 2라고 했으니까 한 근을 알파라고 하면 또 하나 이거는 알파 플러스 2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렇다면 두 근의 합은 2알파 플러스 2는 마이너스 2m이고요. 두 근의 곱은 알파 곱하기 알파 플러스 2는 3이었던 것입니다. 풀고 나면 알파 플러스 3, 알파 마이너스 1은 제로, 알파는 마이너스 3이거나 1이에요. 그죠? 여러분 m은 뭐예요? 우리가 하고 싶으면 m인데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1이거든요. 따라서 m의 값으로 적당한 것은 알파가 마이너스 3이면 2거나 알파가 1이면요 알파가 1이면요 마이너스 2거나 이렇게 됩니다. 물론 아까 잠깐 설명인데 두 근의 차이는 하나의 공식이 있죠, 맞죠? 두 근의 차이를 하나의 공식으로 보고 계산해도 되고 두 근의 합과 곱을 이용해서 정리해도 됩니다. 자, 저는 공식 한번 써볼게요. 2라는 것은 절대값 1분의 루트 b제곱 4m제곱 마이너스 4ac 그래서 12 4m제곱 마이너스 12가 뭐여야 돼? 4여야 되니까 m제곱은 4다. 따라서 m은 플러스 마이너스 2다. 같은 내용이다. 맞지? 네, 두 근의 차이 공식도 알아두시면은 문제 풀 때 좀 편하게 풀거나 빨리 풀 때 도움이 좀 됩니다. 왔나? 늦게 오는 일이 있어서 잠깐 확인해보고 왔는데 안타까운 일이 있었고 못된 아이들 같습니다. 그죠? 자, 봅시다. 예제 8번입니다. x의 2차 방식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할 때 x제곱 마이너스 ax 더하기 b는 0의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했습니다. 근데 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a는 0의 두근은 알파 플러스 1과 베타 플러스 1이더라 라고 했습니다. 거짓말 팩이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뭘 구해보자? AB를 구해보자요. 알파 베타의 값과 AB를 구해보자. 여기서 알파 플러스 베타는 A다. 알파 베타는 B다. 그럼 너는 두 분의 합 알파 플러스 베타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B다. 알파 마이너스 1 곱하기 베타 마이너스 1이라는 두 분의 곱은 A다 라고 쓸 수 있었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걸 어떤 식으로 연립을 해야 알파, 베타, A, B를 구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봐야 되잖아. 알파, 베타를 소거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왜? 합과 곱이 A랑 B라고 했으니까 합과 곱을 이용해서 식을 정리하면 되잖아요. 합은 A다. A-E는 마이너스 B다. 너 전개하면 알파, 베타 곱에다가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 A 더하기 1은 A다. 둘이 연립하면 되겠어요. 제가 연립을 좀 해봤습니다. A는 1, B도 1이에요. 그래서 A와 B를 구했다. 이게 1번 답이었습니다. 자, 2번 답은 그래서 알파 세제곱과 베타 세제곱이 뭐냐? 이건데 여러분 잘 보세요. A가 1이었기 때문에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은 0의 두근이 알파와 베타인 거예요. A와 B가 1이었기 때문에 아이고 더하기가 아니네. 미안합니다. I'm so sorry. But I love you. 그럼 빼도록 하겠습니다. 네. 에어컨 좀 꺼주세요. 추워? 그렇습니까? I'm so sorry, but I love you. 여러분은 거짓말 노래 압니까? 무슨 노래인지 몰라? 티아라요. 티아라? 네. 빅뱅 노래인데? 빅뱅의 거짓말입니다. 이거 노래 제목. 몰라요? 몰라? 하긴 여러분에게 빅뱅은 그냥 마약 집단이죠. 탑도 마약하다가 저 멀리 가버렸고, 아닌가? 지디도 미국 가서 대마초 하다가 저리저리 가버렸고. 하지만 뭐 지디야 돈 많이 벌어 셀럽이지만, 그지? 태양은 멋있는 형이고 개성이는 트로트하는 형이죠. 승리는 나쁜 놈이죠. 지금 감옥 가겠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그룹이군, 그지? 이렇게 빅뱅의 거짓말이라는 노래였습니다. 진짜 몰라? 와우. 그래도 존재 정도는 알 줄 알았는데 아예 모르는 수준이군요. 제가 먹었어요. I'm so sorry but I love you, baby. 이야 몰라. 아유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모르는군요. 자, 그래서 알파, 베타가 이 방정식의 근이기 때문에 대입하고 성립하는데, 바로 다음 내용을 좀 더 끌고 오자면 너 x세제곱 더하기 1은 0을 인수분해한 식 중 하나죠. 여러분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이런 겁니다. 알파, 베타 이 방정식의 근이라면 이 3차 방정식의 근이기도 하다는 거지. 따라서 알파 제곱 마이너스 알파 더하기 1도 0이고 하지만 알파 세제곱 더하기 1도 0이라는 점. 따라서 알파 세제곱은 마이너스 1이다 라고 이해할 수도 있고, 선생님 저는 잘 모르겠어요 한다는 분은 일단 알파가 이 방정식의 근이니까 알파 제곱 마이너스 알파 더하기 1은 0 맞잖아요. 알파 제곱은 알파 마이너스 1이다, 그지? 자, 세제곱 만들어 보자. 왜? 문제에서 알파 세제곱 구해달라고 했으니까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양변에 알파를 하나씩 더 곱하시면 되겠습니다. 알파 제곱 빼기 알파. 근데 알파 제곱은 알파 마이너스 1이었단 말이죠. 따라서 계산 나오니까 알파 제곱은 마이너스 1이다 라고 계산해서 찾아도 좋고, 3차 방식은 우리 이미 뒤에 내용을 배웠으니까 이 방정식 인수분해한 게 너와 너로 이루어져 있으니 너의 두근이 알파 베타라면 이 3차 방식의 근은 마이너스 1 알파 베타일 것이다. 따라서 근이니까 대입하면 알파 세제곱은 마이너스 1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알파 세제곱도 마이너스 1이고 마찬가지 방법으로 베타 세제곱도 마이너스 1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알파 20제곱과 베타 20제곱의 값을 구해야 할 건데, 여러분 생각을 해볼까요? 알파 세제곱이 마이너스 1이에요. 알파 6제곱은 1입니다. 베타 6제곱도 1입니다. 18제곱은 1이죠. 그래서 알파 제곱과 베타 제곱이 남게 되는 상황이고, 이거 이용해서 계산해야 된다. 알파 제곱 알파 마이너스 1, 베타 제곱 베타 마이너스 1. 알파와 베타의 합에 마이너스 2다 라고 생각해서 답은 마이너스 2다 라고 해도 좋고, 합의 제곱에서 곱의 2배를 뺐다 이렇게 생각해도 좋고, 어떻게든지 계산하시면 답은 똑같이 마이너스 1이라고 나오겠네요. 됐나요? 이제 9번 2-루트3을 근으로 가진다고 했어. 근데 문제에서 분명히 언급했다. 유리계수라고. 계수가 유리수라고 했기 때문에 또 하나 이거는 2+루트3입니다. 우리가 너를 하나씩 뺀 거, 너와
너를 합차 공식 이용하든 뭐 어쨌든 그냥 전개하든 전개해서 구할 수는 있지만 개인적으로 아까도 얘기했죠. 합과 곱을 이용해서 구하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합은 4고요. 곱은 4 빼기 3, 1입니다. 따라서 합에 마이너스 붙여서 1차 항, 곱은 상수항이라고 써주시면 2차 방정식. 자, 제가 제일 강조하고 싶은 건데 합과 곱 이용해서 계산을 하든 곱해서 계산을 다 좋은데요. 능령 좀 쓰세요. 능령 안 쓴 애들 너무 많다. 여러분, 우리는 그냥 능령 붙이면 방정식이고 안 붙이면 당항식인 거 알고 그냥 뭐 같은 식이란 거 다 알아요. 하지만 교과서든 수학이든 이거 엄밀하게 구분한다 알겠지. 방정식은 방정식이고 다항식은 다항식이에요. 그러니까 문제 푸실 때 보면 다항식인데 중근을 가신다. 그런 표현 절대 쓰지 않습니다. 문제에서. 다항식이면 다음 2차식이 완전제곱식이 될 때라고 씁니다. 방정식이 중근을 가질 때라고 하는 거지 방정식이 완전제곱식은 0이 될 때라고 하는 거지 방정식이 완전제곱식일 때라고 하지 않아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능령을 답에 쓰지 않으면 틀린 겁니다. 그냥 알겠죠? 야, 전원 부족이 떠 있으면서 녹화가 제대로된지 좀 확인이 나는데.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능령 까먹지 마시라라는 얘기죠. 자, 두 번째였습니다. 2 플러스 i를 근으로 가지는 실계수. 개수가 실수인 2차 방정식이었으니 또 하나 이거는 2 마이너스 i다. 합과 곱을 이용해서 구하자. 합은 4. 곱은 제곱의 합은 5였습니다. 따라서 합에다가는 마이너스, 곱에다가는 그냥 플러스 붙여서 능령까지 붙여줘야 된다. 능령 알겠지? 능령 까먹는 놈들은 안 된다. 안 돼. 절대. 능령을 붙여야지만이 방정식입니다. 이 차 방정식의 두근을 알파 베타. 이 방정식의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했으니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알파 베타의 합은 4, 알파 베타의 곱은 1이었습니다. 자, 다음 두 수를 근으로 가지는 2차 방식을 보여보자. 이 알파 플러스 베타와 알파 플러스 2베타를 근으로 가지는 이었습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그냥 단순히 빼서 제곱하기에는 전개하기에는 너무 쉽게 부담스러우니까 방금 했던 것처럼 합과 곱을 이용해서 풀어볼게요. 됐죠? 여러분 합부터 하나씩 보여보자. 둘이 더하면 어떻게 되니? 3알파 더하기 3베타니? 따라서 12 이건 어렵지 않게 찾았다니. 곱을 찾아보자. 아이고 곱은 조금 귀찮지만 전개를 좀 열심히 해야겠죠? 자, 여기서도 하나의 힌트를 드리자면요. 여러분, 문자가 두 개씩 되는 걸 곱하는 것보다는 하나가 낫죠? 유민 맞아. 베타는 4-알파야. 알파는 4-베타야. 따라서 알파 플러스 4, 베타 플러스 4가 됩니다. 이게 전개가 훨씬 쉽죠? 알파 베타 만들고 알파 제곱 만들고 이러는 것보다는 그냥 문자 하나를 베타를 4-알파로 쓰면 얘가 알파 플러스 4로 줄어드니까 훨씬 간단해지잖아. 그 다음에 전개해서 정리하는 게 낫겠다고요. 알파 베타 더하기 4배 알파 베타 플러스의 합이고요. 더하기 4, 4, 16이었습니다. 알파 베타는 1이었고요. 4, 4, 16 더하기 16이니까 33이에요. 합과 곱을 모두 구했노라. 따라서 x제곱 마이너스 12x 더하기 33은 0입니다. 능령 안 붙이면 다 지옥까지는 아니고 그래. 자, 틀렸다 이거죠. 자, 능령 꼭 붙여줘야 된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유민 왜 이렇게 멍하게 봐? 이해가 잘 안 돼요 어디? 그건 아니고? 좋아요. 천천히 필기하세요. 제가 시간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지나오고 좀 쉬면 안 돼. 응? 좀 쉬면 안 돼. 예지나오고. 또 쉬자고? 학원에 여간이야? 쉬러 왔어? 아니 근데 너무 힘들어? 네. 그럼 5분만 잠깐 정신을 돌리고. 아들이가 아니야. 이거 왜 이래 나약하노?
아닌가. 이게 그냥 시대의 흐름 같은 거야. 작년 수업할 때 이렇게까지 이게 실패하네. 책이 탁 맞고 튀어나오네. 올해 이제 월목반에 중2 형들이 작년에는 2반이었는데 딱 똑같은 여러 명 똑같은 진도 나왔어요. 1월달부터 수학 상하 베이직하고 업그레이드하고 이렇게 똑같이 했는데 걔들은 3시간 반 동안 쉰 적 한 번도 없었는데 지금도 하나도 안 쉽니다. 언제 풀어가면서 물론 떠들긴 중간에 엄청 떠드는데 지들도 막상 할 건 다 해. 숙제도 안 해본 적 한 번도 없고 숙제가 여러분 2배는 되는데도 항상 걔들은 5학년 때부터 그렇게 굴려서 그런가? 저희는 안 떨어지잖아요. 어? 안 떨어지잖아요. 아, 안 떠들어? 떠들어도 되니까 공부를 좀 더 열심히 하는 건 어떨까? 별로인 것 같아요. 아, 별로일 것 같아? 좀 별로일 때도 있습니다. 개빡쳐서 맨날 소리 지르고 조용 좀 하네 씨 하면서 이렇게 맨날 이 자꾸 이러면 시작이 됐구나. 한 번씩 지들끼리 장난치다 툭툭 치다가 싸우고 있고 막 이상한 놈들이. 공부는 열심히 합니다. 그 맞나? 사이트는 역시 어릴 때부터 익숙해져야지 되는 건가 싶기도 하고. 또 숙제를 훨씬 더 많이 내면서 괴롭힌다는 게 아니라 좀 더 공부를 시켰어야 되나 하는 생각도 들고. 예전에 숙제 200개씩 넣으면 또 하던데 어떻게든. 이건 왜? 자, 좋아요. 뭐 다를 수 있는 거니까 여러분을 비난할 건 아닙니다. 비난하거나 뭐라는 건 아닙니다. 실제로 맞춰서 그냥 공부하는 거죠. 항상 조금 이제 아쉬운 점이 있다고 여러분. 좀 더 열심히 좀 했으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자, 여러분 예전 10번 그냥 합과 곱 구하면 돼요. 근데 합과 곱 구하면 되는데 그냥 구하면 너무 힘들다. 그래서 제가 자 식은 예쁘게 정리해서 하는 거야. 자, 다시 문자가 2개라서 불편했잖아. 합은 너무 쉬워서 제가 그냥 해버렸는데요. 문자가 2개라서 불편했잖아. 베타를 4-알파로. 즉 너는 처음부터 알파 플러스 4 베타 플러스 4라고 했었으면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었던 것처럼 너도 바꾼다. 분수는 원래 걸로 만들고 제곱인 건 차수를 떨주자. 자, 어떻게 떨주냐면 잘 봐요 여러분. 알파는 근이에요. 근 알파 제곱 마이너스 4알파 더하기 1은 0이니까 알파 제곱은 뭐와 같다? 4알파 마이너스 1과 같다. 알파 제곱은 뭐와 같다? 4알파 마이너스 1과 같다. 여러분 알파 베타 곱하면 1이죠? 그럼 잘 봐. 알파는 베타분의 1이에요. 양변을 베타로 나누면 베타분의 1은 알파다. 베타분의 1은 알파다. 따라서 앞에 있는 식이 5알파 마이너스 1이에요. 어차피 베타도 같은 방법으로 똑같은 식이 다 성립할 테니까 베타 제곱도 4베타 마이너스 1. 베타는 알파분의 1이므로 너가 5베타 마이너스 1입니다. 아무렴 처음에 있었던 2차와 분수 꼬라지보다는 밑에 쌤이 썼던 1차식 2개가 훨씬 다르기 쉽겠죠. 그죠? 이렇게 바꿔놓고 생각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합 5배 알파 플러스 베타 마이너스 2예요. 2가 4였으니 18이 되겠고요. 곱 자, 둘이 곱하면 25 알파 베타 마이너스 5배 알파 플러스 베타 마이너스 더하기 1인데 얘가 1이고 얘가 4니까 20에서 5 더하기 6이 됩니다. 6. 합은 18이고 곱은 6이었으므로 최고차기에서 1이라면 x제곱 마이너스 합 더하기 곱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역시나 중요한 건 뭐다? 는0 는 0 안 붙이면 나쁜 사람. 학생이 나오는 게 아니라 나쁜 학생. 붙이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또 안 붙인다? 그런 나쁜 사람. 내일에 하잖아. 다음에 숙제 내잖아. 저런 놈들 쎄 깔렸다. 여기도 2명 3명 있을 거야. 내가 아휴 하면서 세모 쳐주겠죠 또. 나의 그런 나약한 마음이 여러분을 약하게 만드는 거죠. 바로 그거 버리면서 딱 추락해야 되는데. 힘내. 코로나더라.
여러분이 코로나 세대는 아니지 않아? 여러분 이제 5학년 때 코로나였나? 5학년, 6학년, 1학년이니까 맞지? 코로나 세대도 아닌데 이렇게 점점 가면 갈수록 더 힘들어하는 것 같지? 아닌가? 어쨌든 힘내세요. 그래도 좋은 점을 좀 말씀드리면 여러분 인구가 적어요. 응? 그게 뭐가 좋죠? 좋지. 대학 숫자는 안 줄어들었으니까. 상위권 대학의 정원은 늘고 있습니다. 의대도 그렇고. 그러니까 옛날에 비하면 여러분들은 상대적으로 대학 가기가 좀 더 수월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쓴 때는 60만, 70만이 이제 의대 1000명에 들어가기 위해서 열심히 막 죽자사자 공부하는 그런 시대였다면 여러분들은 40만, 50만이 의대 1500명이 들어가기 위해서 공부하면 되니까 상대적으로는 들어가기 좀 더 쉽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뭐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시험은 어려워졌으니까요. 왜 어려워졌다고? 범위가 줄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시험은 날에 갈수록 어려워지게 돼 있어. 기출 때문에. 작년보다 어렵게 내야 될 거야. 근데 지금은 수능이 작년보다 쉽게 나오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100점 받기가 좀 쉬워요. 상대적으로 100점 받기가 절대적으로 쉽다는 얘기가 작년 그러니까 17년도 18년도 이런 뭐 엄청나게 어려웠던 수학 시험들에 비하면 지금 수능은 100점 받기가 상대적으로 쉬워요. 100점 받는 이런 수가 2000명 넘어가고 1000몇 명 나오는 거 보면 알 수 있죠. 원래는 100몇 명밖에 안 나오고 이러거든. 60, 70만 시대에도 100명이나 200명, 300명밖에 없었던 만점들이었는데 지금 시대에는 1000몇 명씩 나와요. 올백이요? 아니요, 이거 수능 올백이라면 올백까지는 아니고요. 수학 100점. 제가 말한 수학이었고 올백도 옛날보다는 좀 더 잘 나오는 것 같습니다. 상대적으로 영어는 이제 90점만 넘으면 1등급 100점이 되니까 아무튼 그래도 뭐 역시나 당연히 수능인가 보니까 100점 받는 게 쉽다 이런 얘기는 못하겠지만 옛날에 비하면은 점점 쉬워지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시대의 흐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빨리 재수를 해서 공부를 하셔서 저도 의대에 가는 니들보다 빨리 바뀌어야겠죠. 자 그냥 재밌는 얘기였습니다. 다음에 갈수록 애들이 공부를 더 하기 힘들어하는 건 같은 느낌도 있는데 근데 절대적으로 여러분 공부를 잘하는 편이에요. 딱 깨놓기 위해서 중학교 1학년인데 9일 거 보고 있습니다. 팩트는 그거잖아. 물론 이제 중1 거 시험 치면 다 맞을 수 있냐 하면 그건 또 다른 얘기일 수 있지만 여러분들 일단은 고등학교 1학년 거를 선행을 하고 있고 어느 정도 고등학교 내용들을 이해하면서 어느 정도 수준까지의 문제들은 풀고 있다는 거니까 이렇게 공부를 꾸준히 계속 해나가면은 고등학교 때도 충분히 잘하는 학생들이 될 수가 있겠죠. 자, 이제 11번입니다. 2차 방식의 두분이 정수일 때 정수 n의 값을 구해봐라라고 했습니다. 네? 근데 오늘 미지간 못 푸는 거 아니에요? 아이, 그럴 리가요. 네, 그러기만 해요. 내일의 문제를 제 내용을 계속 봐봐요. 아이, 18 문제는 1시간이다. 풀지. 네, 1시간도 안 남았는데. 아이, 충분하다. 여러분, 자꾸 나약한 마음 먹지 마. 쌤이 이제 11번을 엄청 어렵구나 본다면요? 아니야, 이건 뭐 어렵지도 않은 거. 자, 그냥 풀지 뭐. 자, 문제에서 두근이 정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근과 계수의 관계를 써보면 두근의 합은 2m이다. 두근의 곱은 2m제곱 마이너스 2다 라고는 했는데 이게 사실 조금 어거지에 가까운 풀이거든. 그냥 이렇게만 보면은 사실 이걸 풀기가 되게 쉽지가 않아요. 알파, 베타가 정수인 건 줄 알았는데 곱한 건 이건데 합한 건 저거래. 눈에 잘 안 보여. 이게 뭐 대입을 한다고 될 일 같지도 않고 m을 여기다 대입한다고 와 이게 얼마나 복잡하겠어, 그지? 그래서 제가 좀 다른 방법을 써볼게요, 여러분. 자, 보통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문제에서 근이 정수다라고 하면 밑에 있는 유제는 방금 쌤이 한 것처럼 합과 곱 이용해서 정리해서 푸는 부정관계공식 이용해서 풀면 좀 더 쉽게 풀 수도 있는데 여러분 잘 들어. 근해의 공식님은 대단하신 분이에요. 알겠죠? 근해의 공식이 얼마나 대단하시냐면 개수가 뭐가 됐든 간에 근해의 공식은 항상 성립합니다. 알겠죠? 2차 방정식이만 하다면 근해의 공식은 늘 성립한다. 알겠지? 모든 식에 대해서. 따라서 여기서도 근해의 공식을 써보면 이렇게 됩니다.
방근의 공식 쓰겠습니다. m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의 절반의 제곱 마이너스 ac 2m 제곱 마이너스 2가 되겠네요. 그럼 얘를 정리하면 어떻게 돼? m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m 제곱 더하기 2죠. 여러분 얘가 루트로 남으면 이건 정수가 아니지. 근이 정수가 되었다는 건 얘가 루트가 아니라 식이 정리가 되었다는 소리죠. 따라서 이게 뭐야 돼? 제곱수여야 돼. 이해되니? 자, 마이너스 m제곱 더하기 2는 2보다 작은 제곱수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라고는 0이나 1밖에 없습니다. 그럼 m제곱이 2거나 1이어야 되는데 m제곱이 2인 건 정수가 아니죠. 따라서 m제곱은 1이다. 자, 그렇다면 m이 1이라고 한다면 x는 어떻게 돼요?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이니까 하나의 근은 0이거나 또 하나의 근은 2다 이렇게 쓸 수가 있고, m이 마이너스 1이었다면 x는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이니까 x는 0이거나 또 하나의 근은 마이너스 2다 이렇게 나눠서 쓸 수 있는 겁니다. 답은 두 세트입니다. 두 세트. 됐지? m이 마이너스 1일 때는 답이 이거고 두 근이 이거고, m이 1일 때는 두 근이 이거고. 여기다가 대입하면 알 수 있는 거잖아. 또는 뭐 여기다 대입하면 좀 그렇다 하시면 m에 1 넣고 식 정리하세요. 알겠죠? 됐죠? 그래서 두 근이 정수일 때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이 방금 얘기했던 대로 합과 곱을 이용해서 이 식을 정리해서 푸는 방법도 있는데 보통은 부정방정식 이용해서 풀게 됩니다. 여기는 좀 뒤의 내용이죠. 그래서 근의 공식을 써서 이 루트 안에 있는 식이 뭐가 되도록? 제곱수가 되도록 m의 값을 찾아가지고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유제 빨리 풀고 마무리를 좀 해보도록 다 풀어야지 하겠습니다. 할 수 있어요. 네.